늦은 밤 마트에 울려 퍼진 싸늘한 목소리. 돈도 없는 주제에 왜 물건을 만지세요? 주름진 손이 떨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죠. 그리고 단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게 마트의 원칙입니까? 이후 믿기 힘든 반전이 펼쳐지는데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늦은 밤 마트의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 틈새로 80세의 윤정순이 낡은 장바구니를 움켜쥔 채 들어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해 보이는 그의 얼굴은 이미 이 시간대에 익숙한 풍경을 기다리는 듯했다. 마트 구석구석에서 붉은색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들이 하나둘 진열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정수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그의 낡은 운동화 소리가 텅 빈 매장에 희미하게 울렸다. 팔다리는 이제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지만 정순의 눈만은 반짝였다. 50% 할인 스티커를 향한 그의 시선은 마치 보물을 찾는 사냥꾼과도 같았다. 우유 코너로 향하는 길은 이미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그의 주름진 얼굴을 스쳤다. 희미한 빛 속에서 붉은 스티커가 붙은 작은 우유팩을 발견한 그 순간 정순의 입술 사이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거면 되겠네. 그의 목소리는 서늘한 공기 속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조심스레 뻗은 손가락이 차가운 우유팩에 닿았을 때 표면의 물기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작용했다. 손가락 끝이 움켜쥐기도 전에 우유팩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세상이 순간 느려진 듯했다. 우유팩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흰 액체가 타일 위로 퍼져나가는 광경을 정수는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아이고. 허공에 멈춰있던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바닥에 번져가는 우유는 마치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타일 바닥에 닿은 우유는 이제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어르신,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정순의 몸이 움찔했다. 고개를 들자 푸른색 조끼를 입은 젊은 직원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보였다. 아니, 이게 뭐야? 우유를 왜 바닥에 떨어뜨리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텅 빈 마트에 메아리 쳤다. 정수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으려 했다. 떨리는 손이 차가운 우유에 닿는 순간 더 높아진 직원의 목소리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그 손 치우세요. 더럽혀지잖아요. 순간 정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수치심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어색하게 멈췄다. 주름진 손등 위로 맥박이 빠르게 뛰는 것이 보였다.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손이 미끄러져서. 정순의 목소리는 작고 떨려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직원은 그의 사과를 듣지 않은 듯했다. 아니, 죄송하다고 해결될 일인가요? 직원의 눈이 정순의 낡은 점퍼와 해진 손끝을 훑었다. 그리고 바닥에 퍼져가는 우유로 시선이 옮겨갔다. 그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다. 이거 변상하셔야겠네요. 우유값은 기본이고 여기 주변 전체 청소비와 인건비까지 내세요. 우유는 썩으면 냄새난단 말이에요. 직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순의 가슴을 후벼 팠다. 늙은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 안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다. 아, 아가씨,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저 바람 같았다. 말을 잇지 못하고 흐릿한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됐고요. 전체 변상하시든가 아니면 경찰 부를 겁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정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 나이에 경찰서에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가씨, 내가 그 큰 돈이 당장 돈이 있는 게 아니라서 내일, 아니 내일 모레까지라도. 정순의 손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와 동전을 꺼냈다. 그것들은 마치 그의 자존심처럼 초라하게 보였다. 이거 보세요. 직원의 차가운 시선이 정순의 손에 들린 동전들을 향했다. 그리고 코웃음과 함께 멸시의 표정이 그의 얼굴 위로 번졌다. 에이 할머니,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매번 이 시간에만 오시지요? 폐지 주어서 얼마나 버셨다고. 그 말은 정순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수치심이 그의 어깨를 눌렀다. 그때 마트 입구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정수는 그 익숙한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딸의 모습이 보였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속에서도 딸의 얼굴에 어린 걱정이 선명하게 보였다. 정순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트의 형광등 불빛 아래 차분히 퍼지는 그 소리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구원처럼 느껴졌다. 엄마, 왜 이렇게 늦으세요? 엄마의 마지막 코스가 마트인 것을 알고 마중을 나왔던 지수였다. 평소보다 늦어서 마트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입구에서 달려오는 여자의 발소리가 텅 빈 마트에 울려 퍼졌다. 가슴이 오르내리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녀의 급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32살의 강지수, 정순의 딸이자 그의 세상 전부인 사람이었다. 지수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어머니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번진 하얀 우유와 굳어버린 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흥분한 직원을 빠르게 훑쳤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직원은 기다렸다는 듯 얼굴을 들어 올렸다. 어머니가 우유를 떨어뜨려서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청소비에 인건비까지 전체 변상하셔야죠. 직원의 목소리에서 날카로운 자신감이 묻어났다. 지수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엄마, 또 할인 코너에 오셨어요? 그 말에는 꾸중보다는 애달픔이 더 컸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유가 번진 자리를 손으로 닦으려 했다. 차가운 타일 위 차가운 우유가 그녀의 손바닥에 닿았다. 직원은 그런 지수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변상할 능력은 있으신 거죠? 정수는 서둘러 딸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수십 년 세월이 만들어낸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지수야, 그냥 가자.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정순의 목소리는 마치 설이 내린 아침의 풀잎처럼 가늘게 떨렸다.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감싸쥐었다. 따뜻하고도 단단한 손길이었다. 엄마,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 한마디에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수의 손을 잡은 순간 정순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25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공장의 거친 기계 소리가 귓가를 때리던 작업장. 손가락이 얼얼하도록 기계를 돌리고 점심도 거른 채 일해야 했던 나날들. 그렇게 온종일을 버텨도 집에 가져갈 돈은 쥐꼬리만 했다. 집에 돌아오면 어린 지수가 배고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어머니만 바라보며
멀뚱히 앉아 있었다. 그의 작은 눈동자에는 이미 세상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다. 우리 지수 많이 배고팠지? 그럴 때마다 정수는 어떻게든 쌀을 불려 질척한 죽을 끓였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그릇을 가만히 밀어주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해지곤 했다. 엄마는 안 먹어? 순진한 아이의 눈빛이 그를 찔렀다. 하지만 정수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괜찮아. 지수가 많이 먹어야지. 어린 지수는 그때 몰랐다. 어머니가 밥을 먹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배가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저 딸의 목까지 챙기기 위해 자신의 몫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힘겹게 키운 그의 전부인 딸이었다. 엄마 나중에 커서 변호사가 돼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또 안쓰러웠던지. 어린아이의 꿈이 마치 별처럼 빛났던 그때 정수는 그 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수는 변호사가 되지 못했다. 아니, 될 수 없었다. 지수는 머리도 좋았고 성적도 늘 반에서 1, 2등을 다투던 아이였다. 하지만 대학을 다니던 중 몸에 이상이 생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명은 암이었다. 어릴 때 제대로 못 먹여서 그런가 싶은 마음에 정순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가난한 엄마를 만나서 똑똑한 내 딸이 이렇게 날개가 접히는구나. 가슴을 치며 울던 날들이 많았다. 수차례 수술과 항암 치료, 그리고 끝없는 투병 생활. 꿈꾸던 변호사가 되는 건 그저 머릿속 희미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들의 꿈을 서서히 지워갔다. 몸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정규직을 갖는 건 어려웠다. 장시간 일할 수도 없었고 치료비를 갚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했다. 매달 찾아오는 청구서는 그들에게 끝없는 부담이었다. 결국 지수는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왔다.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고 가끔은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 모든 일들이 그녀의 몸에 무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수는 그런 딸을 보며 늘 마음이 아팠다. 딸을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지수야, 엄마도 벌어야지. 너 아픈데 엄마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지수는 매번 말렸다. 늘 지친 얼굴로, 그러나 단호하게. 엄마, 제발 폐지 줍는 건 그만해. 제발. 하지만 정수는 몰래 아무 말 없이 다시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갔다. 누군가는 쓸모없다 버린 종이들이라도 그걸 모으면 쌀 한 포대라도 살 수 있었다. 그 무게를 견디는 것보다 딸이 굶주리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었다. 오늘도 그렇게 어머니는 딸 몰래 거리에서 폐지를 주었고 딸은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해야 했다. 그게 두 사람의 현실이었다. 서로를 위해 아픔을 감추는 것이 그들만의 사랑법이었다. 지수는 바닥에 엎드려 우유를 닦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형광등 아래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유독 빛났다. 순간 그 오랜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전체 변상이라뇨. 지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직원이 팔짱을 끼고 비웃듯이 말했다. 그럼 뭐 그냥 넘어가 달라는 거예요? 지수는 가방에서 작은 법률책을 꺼냈다. 책 표지가 마트의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였다. 아니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수는 가방에서 작은 법률책을 꺼내 들었다. 노란색 형광펜이 군데군데 표시된 책장은 자주 펼쳐본 듯 군데군데 달아 있었다. 페이지 끝이 접히고 표지가 해진 모습이 그 책이 단순한 소지품이 아닌 오랜 시간 함께한 동반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변상이라뇨. 그럼 법대로 하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평소의 나지막한 톤과는 달리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 한마디가 마트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듯했다. 직원은 비웃었다. 입꼬리가 올라가며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뭐? 아, 혹시 변호사라도 되세요? 그 말에 지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변호사가 되려 했던 시간, 책상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꿈꿨던 순간들이 아프게 떠올랐다. 형광등 아래 밤새도록 펼쳐놓았던 책들, 쉴 새 없이 필기하던 손끝의 통증,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병원 진찰실의 차가운 공기까지. 하지만 이제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지수는 천천히 그 감정을 삼키고 다시 책장을 넘기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있습니다.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마트의 정막 속에 선명하게 울렸다. 직원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의 특정 부분을 짚었다. 소비자 보호법 제3조, 사업자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수는 책장을 한 장 넘기며 이어갔다. 종이 사이로 스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정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나치게 과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눈빛이 순간 흐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상적인 이용 과정이라뇨? 그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듯한 불안감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제 어머니는 제품을 고르던 중 실수로 우유를 떨어뜨리셨죠.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소비 행위의 일부 중 실수입니다. 지수의 말에는 강단이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시선이 이 상황에 집중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인 낯선 이들의 눈빛이 상황을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들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의 이마에 가는 땀방울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청소비에 인건비까지 전체 변상을 하셔야죠. 이건 매장 물건이니까.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는 지친 일상과 오랜 싸움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직원분께서 우유 진열대를 관리하시죠? 네, 그런데요. 직원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톤이 더해졌다. 진열 과정에서 제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거나 손님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그것은 매장의 책임입니다. 지수는 우유가 놓여있던 냉장고 문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선명하게 뻗어나갔다. 이 문이 조금씩 덜컹거리는 거 보이세요? 경첩이 느슨해져 있어서 우유를 꺼낼 때 작은 충격에도 흔들립니다. 손님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냉장고 문으로 향했다가 다시 지수에게로 돌아왔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지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다. 게다가 어머니는 일부러 던지거나 부주의하게 행동한 게 아닙니다. 사고였죠. 그렇다면 소비자 보호법상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직원이 움찔하며 한 발짝 물러났다. 그의 푸른 조끼가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였다. 그러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수가 차분하게 끊었다. 단순 실수로 인해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한 처사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았던 꿈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비록 변호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지식과 의지는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러니 법적으로 따지겠다면 따져보세요. 경찰을 부르신다고 하셨죠? 지수는 팔짱을 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좋아요. 경찰이 오면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센터에도 연락을 넣을 거고요. 직원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수의 시선이 너무도 흔들림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자신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했다. 한편 정수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딸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느껴졌다. 우리 지수가 이렇게 단단해졌구나. 언제나 자신에게 다정한 딸이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너무도 강했다. 암과 싸우며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그 세월 동안 딸에게 무엇을 해줬나 싶은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 순간 마트의 공기가 조용해졌다. 직원과 지수 사이의 긴장감이 주변의 모든 소리를 삼킨 듯했다. 냉장고의 기계음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또 다른 누군가의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소리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마트 안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 멈춰 선 사람들 사이로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때 낡은 바닥을 따라 묵직한 발걸음이 다가왔다. 마치 운명을 알리는 신호처럼 그 소리에 정순과 지수 그리고 직원까지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다. 검은색 코트를 단정하게 걸친 한 남성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새겨진 눈매를 가졌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마치 이 공간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버릴 듯한 묵직한 존재감을 풍겼다. 그는 조용히 바닥에 번진 우유와 직원, 그리고 정순과 지수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냉철한 눈빛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직원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마트의 원칙입니까?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공기를 얼려버린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마트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다. 직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푸른 조끼 아래 그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게 보였다. 그게 아니라 말을 더듬는 직원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남자는 짙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 모습만으로도 직원은 한 발짝 뒷걸음질 쳤다. 마치 오랜 시간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정수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당황한 듯 남자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의 얼굴을 알아차린 듯 눈이 커졌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마트의 본사 대표 54세의 서태준이었다.
이곳에 숨겨진 오너. 평소 수시로 마트 손님처럼 와서 마트의 관리 상황을 보곤 했었는데 오늘은 지나칠 수 없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트 한쪽에서는 이제야 눈치챈 직원들 사이로 작은 술렁임이 퍼졌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몇몇은 서둘러 자리를 정돈하기 시작했다. 서태주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내가 방금 들은 게 맞나? 그는 바닥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손님이 실수로 우유를 떨어뜨렸고 직원이 그 손님에게 우유값뿐 아니라 청소비에 인건비까지 변상을 요구하며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했다. 고요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방금 한 말을 되새기는 듯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그런데 그 손님은 나이가 많으시고 손까지 떨고 계시는데도 말이지. 정수는 주름진 손끝을 꽉 움켜쥐었다. 그제야 자신의 손이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수십 년 세월의 고단함이 그 작은 떨림 속에 담겨 있었다. 태주는 직원에게 다시 물었다. 이게 마트의 원칙인가? 직원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돌려 정순과 지수를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수는 아직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결연함이 그녀의 모든 표정에 새겨져 있었다. 그 시선을 느낀 태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정순을 보았다. 그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정순은 순간 당황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 따뜻한 호칭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정순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공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내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마트에서 무시당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순간 지수의 표정이 변했다. 경계하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마치 오래 감춰온 감정을 건드린 듯했다. 태주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그의 얼굴에 어린 시절 기억이 물결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날도 늦은 밤이었어요. 어머니는 폐점을 앞둔 마트에서 마지막 남은 할인 상품을 고르고 계셨죠. 그런데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듯한 고통이 스쳤다. 점원이 비웃었습니다. 이런 걸 살 돈은 있으세요? 라고. 그날 어린 태주는 손에 꼭 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그 작은 떨림 속에 담긴 수치심과 분노를 그는 평생 잊지 못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성공해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마치 그날의 다짐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듯했다. 태주는 직원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마치 모든 핏기가 빠져나간 듯했다. 네, 대표님, 그건 너무. 태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 마트는 손님을 존중하는 곳이지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마트의 결정이 아니라 짜증이 난 당신 혼자 독단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각 단어가 무게를 지니고 공기 중에 울렸다. 직원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가 처진 모습이 패배를 인정한 듯했다. 정수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한순간에 그녀를 위협하던 직원이 이제는 꾸중을 듣는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옆에서 굳어버린 지수였다. 그녀는 서태준을 바라보며 복잡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품었던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삼키는 듯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태준이 조용히 지수를 향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웠다. 혹시 법을 공부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지수의 눈이 순간 커졌다. 마치 오래전 자신의 꿈을 누군가 알아본 것 같은 놀라움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태준의 질문에 지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예상치 못한 물음에 그녀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이 일렁였다. 마트의 형광등 불빛 아래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법을 공부하셨습니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 호흡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의 아픔이 담겨 있었다. 네. 원래는 변호사가 되려고 했어요. 태주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롭지만 따뜻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랜 시간 쌓인 고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병마와 싸우며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젊은 날의 절망, 어머니를 보살피며 견뎌온 날들의 무게가 그 안에 모두 녹아 있었다. 하지만 몸이 많이 아파서 시험을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이듯 나왔다. 지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고개를 살짝 떨궜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태준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연민이면서도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정순과 지수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정순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갑작스러운 호칭에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다. 죄송합니다. 이 마트의 원래 운영 방침이 이런 게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우리 마트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을 존중해야 하는 곳이죠. 그러면서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VIP 포인트 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마트의 로고가 새겨진 금색 카드는 형광등 불빛 아래 은은하게 빛났다. 앞으로 이곳에서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 가져가세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늘 일정 한도만큼 마트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포인트가 채워져 있을 겁니다. 이건 제 사비로 진행하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노여움 푸시길 바랍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카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믿기지 않는 표정이 스쳤다. 수십 년의 삶 동안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이 순간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큰 호의처럼 여겨지는 듯했다.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감사의 표시입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가 힘겹게 살아오시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저처럼 가난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어려운 분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요. 그의 말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처럼 느껴졌다. 정순의 눈가가 붉어졌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저는. 그녀는 목이 메어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살짝 닦았다.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지수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 이제는 비즈니스맨의 분명한 톤으로 바뀌었다. 지수 씨.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법을 이렇게 잘 아시는데 우리 마트의 법률팀에서 일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치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다. 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무도 뜻밖의 제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회사의 소비자 보호와 직원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지수 씨가 보여주신 논리적인 대처, 방식과 차분한 태도를 보니 딱 맞는 분 같군요. 태준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듯 했다. 지수는 놀란 듯 태준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손을 가슴 앞에서 모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래 포기했던 꿈이 갑자기 다시 손에 잡힐 듯하자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저는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정규직으로 일하기는. 망설임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그녀의 말 속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아픔이 묻어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시선은 이해와 배려로 가득했다. 파트타임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일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태준의 제안은 단순한 일자리 이상이었다. 그것은 지수에게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지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너무나도 뜻밖의 제안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수는 여전히 감격에 겨운 얼굴로 지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이건 기회였다. 어머니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 기회. 자신의 꿈을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는 기회. 지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몇 주 후 마트의 분위기는 한층 따뜻하게 바뀌었다. 형광등 불빛도 예전보다 더 밝게 느껴지는 듯했다. 지수는 마트 법률팀에서 일하며 직원 교육과 소비자 보호 매뉴얼을 정비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재택 근무를 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녀가 작성한 매뉴얼은 명확하고 따뜻했으며 모든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정수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서 닳고 다른 장갑은 이제 옷장 한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허리를 굽혀 폐지를 줍던 고된 시간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아침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직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이제 미소가 자리 잡았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직원들의 인사에 정수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수가 좋아하는 사과를 좀 사가려고요. 마트 직원들은 이제 정순을 마치 가족처럼 대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어느 저녁 지수와 정수는 나란히 마트를 나섰다. 퇴근길의 마트는 붉은 석양에 물들어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차들의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잘 살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오랜 세월의 굳은 살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맑고 투명했다. 정수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주름 사이로 따뜻한 빛이 번졌다. 그래, 우리 이제 같이 잘 살아보자. 그 한마디에는 평생의 소망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 길게 늘어졌다. 하늘에는 노을이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보였다. 그들의 걸음은 비록 느렸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